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22년도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장난 아닌 시장이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어려웠을 때 이게 왜 이런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시장도 준비가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A란 요인 때문에 하락했으면 A란 요인이 해결되면 다시 오를 것이고 B면 B, C면 C 이렇게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망한다, 무조건 내려앉는다 이런 거 말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찾으려면은 22년도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2년도 시장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IMF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2년도 내내 일어났는데 IMF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도대체 원인은 뭐였는지 최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한국에. 거대한 연구기관들이 얘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걸 같이 봄으로써 작년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시장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번에 정규 강의 14기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3월 9일 목요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KB경영연구소 치시고요. KB경영연구소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KB부동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예 있어요. 2023 KB부동산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고서가 뜹니다. 보고서 KB 거의 이제 약간 특색은요. 이게 쭉 기관들 보고서 나오면 쭉 보거든요. 잘 읽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잘 읽힌다는 장점. 다른 보고서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읽힌다는 사실을. 잘 읽히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무미건조해요. 왜 그러냐? KB가 여러분, KB가 뭐냐면 KB 시세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KB 시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KB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영업 수완이나 영업 방향과도 연관이 있는 게 부동산 분야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만이 아니라 얘네가 만든 통계값을 가지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동산을 얘네가 어떻게 보고 있다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안에 만에 하나 KB가 봤을 때 22년도 이거는 뭐 하락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이건 하락 끝났어. 이제 오를 거야. 이런 걸 내비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빼요. 제가 봤을 때는 쓴 다음에 더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하게 내용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데이터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무미건조해서 재미도 없고 읽으면서 뭔가 살짝 산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 읽고 나면 산발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쭉 읽어봐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만약에 쭉 같이 읽잖아요. 같이 읽으면은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산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A, B, C, D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열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나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통계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리듯이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22년도가 다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발간 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 기사가 나와요. 기사 중에서 이렇게 추격이 된 게 나와요. KB 부동산 보고서. 제목은 집값 급락은 없었다. 작년 전국 아파트 3% 하락 그쳐. 이건 당연히 여러분 내용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22년도에 집값 급락이 없었나요? 없었다고요? 없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었나요? 못 팔았죠. 집값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특히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에 눌려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전세 시장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고, 금리, 삼중고, 세금, 사중고 그야말로 좋은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KB는 그런 거를 여의치 않아요. 감정 없이
팩트를 담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정리한 내용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한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가 나와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집값 2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6.5%뿐. 이거 왜 이럴까요? 예, 맞아요. 거래가 없었잖아요.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 평균량은 5,000건에서 6,000건 사이, 5,500건에서 6,000건 사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6,000건 잡습니다. 6,000건 잡으면서 내가 높게 잡았다 인식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6,000건은 거래가 되어 서울의 25개의 구에 적절히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데 몇 건까지 떨어졌죠? 600건 아래로 500건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거예요. 1년 내내 거래된 걸 합쳐봤자 많이 거래되는 한 달 거래, 옛날에 15,000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 20%가 떨어진 아파트는 6.5%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야, 집값이 떨어진 데 별로 없어. 나머지는 안 떨어졌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실제 투자를 해보시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안 팔린 거지 매물이 없거나 안 팔린 거지 아무도 안 샀어요. 그리고 호가가 내려갔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잘 버틴다든지 못 버틴다든지 맞지만 집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초이스가 하나 둘 떨어져 갔던 건 무조건 팩트인데요. 아무튼 KB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래가 있었던 것이 극소수고 그 안에서 통계를 만들어 나갔던 하락 거래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또 43%는 가격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이 내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고요. 제가 1차 쇼크, 2차 쇼크 나눠서 말씀드렸죠. 1차 쇼크 언제예요? 22년도 2월. 제가 파악한 거죠. 이거 어떤 기사에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쇼크는 이게 대박이었는데 22년도 7월 달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일부 단지는 상승 거래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시면 22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단지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 아직도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걸 얘기할 분위기가 진짜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맞습니다. 43%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올랐다. 이거는 뭐 여기 통계를 봤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예전에 사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집을 꼭 사야 되는 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임대차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20, 30대 분들이 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혼자 사는 분,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애 딸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애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이 더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신혼부부도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능력이 더 뛰어난데 아이들의 학업, 아이들의 교육은 때가 있습니다. 절대 못 기다려요. 야, 우리 요번에 이사 못 가니까 너 요번에 대치동 학원 내년에 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없다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분들로 약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다 읽어보고 그 정도만 캐치를 했고 지금 여기에 큰 의미를 주기에는 KB 보고서를 봤을 때 너무 역사적으로 반복돼서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몇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여기가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으나 실제 급락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다는 게 KB금융의 분석이다. 이것도 보고서 보시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하고요. 국내 주택 금융 규제 수준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지 않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KB가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바로 이제 집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망해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경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절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 임의적으로 빌라 시장이 아작날 것 같긴 한데 절대 아니에요. 은행들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과 주담대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도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계는 이런 거시경제나 미시경제에 대한 내용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옳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제가 아직 봐도 담보대출 때문에 무너지는 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음마아파트 이제 다중채무 때문에 하나 넘어가면 그 기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런 게 문제예요. 몇 건 가지고 기사를 하도 만들어내니까 그게 모든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 빌라왕, 전세왕 그런 다중채무자들도 사실은 퍼센테이지로는 소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언론이 계속 기사를 내면서 조회수를 내니까 이게 일반화되면서 제기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여기요. KB금융은 가격이 급락한 아파트가 주택 매매 가격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86포인트에 불과하다. 정말 적은 거래량이었다. 아주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얘기 잘못했다가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내용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들이 주택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22년도 상반기까지고 하반기 되니까 얘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얘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거래, 소수의 이상한 거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걸 시세라고 부르기엔 시장이 너무 망가져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럼 뭐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22년도 하반기 되니까 그것도 없고요. 얘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단기간의 하락세가 이어질지라도 일부 주요 아파트의 가격 급락, 주택시장 내 하방 경직성, 안정적인 가계대출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보수적으로 얘기했겠지만 이미 거꾸로 뱃머리를 돌리는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엄청 오랫동안 계속 얘기했던 내용 몇 가지가 추격된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 게 KB 거니까 맞아요. 다른 데 보고선 다를 수도 있고요. 저랑 의견 다른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신빙성이 있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백업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 번쯤 읽어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KB가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런 거 나와주는 거 사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건 읽어야 돼요. 이거 원래 돈 주고 볼 수 있어야 정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고 사회적 책무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내주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일반인이 못 봐요 이거. 기업들끼리만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루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처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